사명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실천 지식의 이해와 네, 지식을 이제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지역복지 선교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한 그런 이제 관심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네. 지역 복지 선교 태도의 명확화를 보면 페이지 이거를 제가 이거를 갖다가 순서를 바꿔서 넣네요. 일단은 뭐 네, 이게 3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해서 교인들이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실천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 영역에서의 역할 부담과 네, 그런 어떤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내가 소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이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고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교회의 사명의 하나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 복지 선교 내용의 명확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이제 실천을 위해서 교인들이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시행한 지역 사회복지 실천에 참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와 교회의 지역사회 실천을 위한 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는 의향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천과 신학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제 모임의 참석 또 교회의 목표와 목적에 대하여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볼게요. 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쭉 이제 한번 볼게요. 큰 이제 그 타이틀만 볼게요. 성급한 기대감을 극복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거를 미리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실천에서의 민주주의. 네. 당장 효과가 나는 거는 이제 독재자가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나는데 길게 하려면 이제 민주주의적인 이런 이제 실천 방법이 좋다는 거죠. 네 번째 목적과 성공 척도에 대한 오해. 다섯 번째가 실천의 태도 및 내용의 명확화. 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보겠습니다. 네. 성급한 기대감에 대한 극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상대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구현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면에서의 성과나 즐거움은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상황이 진전 효과가 이렇게 크게 당장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의 노력과 기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조직 간의 어떤 부조화라든지 조직원 간의 불신감, 불화,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을 일단은 수용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결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하는 체험 중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찬송할 수 없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따라서 지역 사회복지 실천에 참여하는 교회나 기독교인은 이런 우리의 기독교 윤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목사, 교회 지도자, 교인과의 역할의 전환인데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실시 등에 대해서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에 의한 결정과 실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고 교인들이 활동 의욕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단기적인 면에서 성과를 올리는데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사회 사회복지 실천은 이 땅에 교회가 이제 존재할 때까지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이제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일부의 어떤 그 지시만 받고 하는 이런 이제 복지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그 상위 체계에서 결정한 결정과 실행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제 활동 의욕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과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가 취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과 이제 성공의 척도의 오해를 보면은 교회 출석과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성공을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 관계자들은 이제 교회 활동의 지표를 예배나 성서 공부, 출석률과 관련 갖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교회의 출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성공을 생각한다. 예,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해가지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와서 출석률이 높아지는 걸 성공으로 생각한다 이 뜻이죠. 네, 반대로 교회 출석이 적으면 이 실천은 실패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인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나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래적 존재 목적과 이제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숫자적인 평가는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질적인 평가를 하는 데는 맞지 않는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사람마다요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정말 성경 공부 잘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네 좋으냐 그거는 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면 큰 오산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내부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신지 예, 그것을 이제 그거를 척도로 잴 수 있다면 네, 이렇게 이제 교회 출석률과 이제 비례를 하는 평가는 이제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의 평가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평가는 실천 사업의 이해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복지 활동이 교인의 출석을 목적으로 했다면 분명히 실패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간 성숙화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이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의 평가는 인간의 변화를 주축으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인간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인간의 변화는 신앙과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자라면서 그것도 함께 이제 감동받은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인간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변화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태도 및 내용의 명확화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앞쪽으로 끌어서 해서 이거 다시 네, 이게 마지막에가요 이 장은 아주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전망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다시 또 PPT를 보겠습니다.
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전망. 개교회주의. 첫 번째가 개교회주의, 개인구원주의, 수직적 신앙주의에 대한 점검. 네, 아까 앞에 나왔던 게 다 나왔죠. 또 두 번째, 복지 선교 활동에 대한 바른 이해. 세 번째, 복지 선교 활동 참여의 전략과 내용을 점검. 네 번째가 복지 전문가의 전략 수립과 전문가 확보. 네. 다섯 번째가 교회 시설 사회화. 네. 여섯 번째, 지역 교회 간의 협동. 예. 일곱 번째가 봉사자의 도덕성 교육.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교과서를 볼게요. 실천의 전망에서 첫 번째를 볼까요? 네, 한국 교회는 이제 사회복지 이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에서와 같이 앞에서 개교회주의, 개인구원주의, 수직적 신앙주의 같은 이제 이런 요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에까지 난입하는 건전치 못한 교회와 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관, 예, 바른 이웃 사랑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네, 나에게 목말랐을 때 물을 갖다 주었고, 또 내가 배고플 때, 네, 먹을 것을 주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내 이웃의 그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살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는 복지 선교 활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것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복지 선교에 대한 방향이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면에서의 점검은 물론 복지 선교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들도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용어에서도 이제 정립이 필요하고 사회봉사, 자원봉사, 민간 복지 같은 개념들의 이해와 정리가 이제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일반 사회복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과 성격에 대한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복지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교회 재정이 있어야 되고 복지 선교 활동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교회 자체가 소유해야 될 복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접근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가 미시적 접근으로 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구조와 내용, 이해에 대한 이제 필요한 예산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가 없는 그런 이제 전담하는 이제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 전문가 개입에 의한 복지 선교 전략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확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 대한 교육, 교회의 형평과 수준에 맞는 복지 선교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사회복지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도 이제 하도록 이 사회복지 이론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형평과 수준에 맞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시설 사회화죠. 지역 사회에서의 교회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시설 자원에 대해서 사회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번 쓰는 시설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지역사회 시설로 이렇게 인식을 바꿔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으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논문에서 말하는 재현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교회 보통 개척교회들 보면 뭐 큰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고 문 다 꽁꽁 잠가 놓잖아요. 그렇게 잠가 놓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죠. 네, 교회 시설 다 들어와서 뜯어가고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문단속을 하게 되고 이제는 아예 잠궈버리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하는 때만 문이 열려 있는. 그래서 저 사실은 그런 그 시설들을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다가 활동하는 그룹 하는데 그렇게 내어주고 그러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참 그런 게 안타깝죠. 그 지역사회 개발론에서 저는 이제 배운 게 그거죠. 네. 그런 학교도 개방해서 지역 사회인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사용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학교는 학교로만 쓰고 교회는 교회로만 쓰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내 것 시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장소가 없어서 모이기 힘든 그런 이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데를 위해서 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 접근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가 지역 교회 간의 협동.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안 되는 게 이걸 거예요. 지금의 이제 개교회 중심 사회에서는 어려울지라도 이해되는 교회와 이해되는 교회 지도자들과 이해되는 교회 교인들과 협력하는 태도나 모습을 갖고 복지 선교 활동에 참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끼리라도 서로 이해와 협동이 필요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하나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도와주는 사람 어느 집이 이쪽 A교에서도 도와주고 B교에서도 도와주고 C교에서도 도와주고 자원을 갖다가 좀 더 이제 효과적이고 같은 자원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이런 효율성 면에서는 데이터를 갖다가 공유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아까 이제 다 의존심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자라나는 아동들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쪽으로다가 좀 더 많이 자원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더 이제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키울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내가 받은 만큼 나중에 또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또 그렇게 활동을 이어 나가겠죠. 네,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돌고래 얘기 했죠? 돌고래 얘기. 돌고래, 어미 돌고래가 이제 돌고래가 굉장히 지능이 높은 이제 생물이거든요. 바다 생물인데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는. 그런데
그 새끼 돌고래가 어미의 활동하는 거를 같이 따라와서 보고 자란 그 돌고래는요, 나중에 그 개가 이제 성체가 되면은요, 역시 또 그 어미의 뒤를 이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기를 이제 잡도록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고래들도 세대 전수를 이제 좋은 걸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또 7번째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켰을 때는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 신앙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비난의 화살이 엄청 많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는 여기다가 봉사자의 도덕성 교육이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본인 자신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교단 차원에서도 지역 기독교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이를 위한 모임과 회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네, 그 TV에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죠? 부산의 어느 그 검사가 부장 검사가 네 술이 취해서 술이 취해가지고서는 성희롱을 하다가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여자분이 불러가지고 왜 둘이 그 경찰한테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냥 유유자적하게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개됐잖아요. 참 그 도덕성에 대한 걸 생각하면 과연 그 사람의 법을 다룰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 지탄을 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도덕성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경찰을 믿을 수가 있나요? 검찰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전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이제 이 활동 봉사자들의 도덕성도 정말 네 기독교 윤리 과목 가지고 배우고 해서 네 그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저렇게 이제 온 나라에 다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정말 소문이 나도 괜찮지만 나쁜 일로 소문 나는 거는 참 유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유리 천정을 또 넣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역 사회에서 여성을 갖다가 이제 유리 천장이라는 건 1986년도에 그 처음 이제 더웰 스트리트 존에서 저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사용한 개념으로 현대 직장 여성들이 승진의 사닥다리를 오를 때마다 일정 단계에 이르면 부딪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비유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지위 상승이 어려운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로 된 천장이라 직접 부딪히기 전까지는 있는 줄도 모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네, 성차별과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이제 수직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성경에도 여자와 아이는 저기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진짜 투표에 참여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사는 현실이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된 거는 참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이제 역할을 했으면 해서 이걸 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가 이렇게 모두가 신나서 일하는 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웰페어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시고 또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이것이 다 같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앞날을 여러분들이 큰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더 목회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내가 아는 만큼 내 교인들도 좀 더 잘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교육할 수 있죠. 그리고 설교도 좀 더 수준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도 배출하고 상담사도 배출하고 교회 안에서 교육시켜서 배출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의 어떤 요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돼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학기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이거 PPT 62쪽에 학우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염병의 출현으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축복의 삶이었는지를 깨닫는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이걸 느꼈죠.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시느라고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으셨을 텐데 혼자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어떤 기회의 시간이기도 쓸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 미안하고 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15일날 이제 기말고사 있는 날 이제 얼굴 뵙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됨을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